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9월 5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오늘 또 비가 오고 있네요.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봤는데 이제 주말 중에 뉴스들이랑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하나 잘못 드린 게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.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걸고서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좀 다시 조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 큰 틀의 부분은 비슷한 것 같고, 흰남노 같은 경우 지금 6일 오전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런 얘기가 있죠. 경남 남해안 쪽으로 갔다 이제 상륙을 할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지방 통해서 동해안으로 좀 빠져나간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에 지금 뉴스들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긴 하거든요. 계속 뉴스도 워낙 많고 정말 세다, 기상청도 논란, 뭐 흰남노 진짜 무서운 이유 이러면서 뭐 건물 붕괴시킬 만큼, 지금 일본 오키나와 지역인가는 11만 명 그냥 대피하라, 뭐 거기는 아예 진짜 그냥 직격탄이니까. 물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직격탄으로 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좀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, 자, 세계적으로 그 분위기, 그리고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금 눈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요번 주뿐이 아니라 요번 달, 저는 금리 인상 전후까지는, 금리 인상 접근하는 그 시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전후 해가지고 이거 지수가 만약에 금리 인상 거의 다 왔는데 좀 많이 밀렸다, 그러면 그 부근은 또 공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. 그래서 요번 주 일단 추석 연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OPC, 요거는 뭐 유가 증산을 할지 감산을 할지 뭐 나오겠지만, 일단은 한번 그냥 결과를 보시면 좋죠. 최소한 뭐 엄청 중요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, 얘네가 뭐 갑자기 증산에 합의를 했다, 그 물량이 엄청 많아, 물론 그런 일은 좀 없을 거예요. 증산을 하기로 했는데 뭐 일정 엄청 물량을 많게, 그러면 이제 원유 유가 하락에 좀 힘을 실어 줄 거고, 그러면 그 부분은 또 CPI 뭐 지수 다음 달 거라던가 그런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, 즉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은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요번 주 또 선물 옵션 내만의 날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환율 상태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, 환율은 지금 분위기상은 1,400원 결국 찍기는 할 것 같아요. 1,390은 넘을 것 같고, 1,400원 주변을 터치를, 최소한 1,400원 주변을 일단 접근을 하던가 뭐 돌파를 할지, 거기까지는 일단 요것도 환율도 좋지 않죠.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그건 있어요. 환율이 높은 건 분명히 안 좋거든요.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자면은,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가 막 다른 타 국가들 대비해서 막 와장창 망가져서 환율이 올라가는, 즉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냥 미국의 달러가 좀 강세인 느낌인 거죠. 이게 어차피 환율 똑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그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? 우선권? 뭐 때문에,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, 즉 우리나라가 경제 상태가 막 와장창 깨져서 환율이 낮아지는 거면은 진짜 최악인데, 그나마 위안을 삼자면, 물론 둘 다 어차피 환율 올라가면 좋진 않아요. 그래서 환율이 그나마 이제 미국이 세가지고 그냥 달러가 강세여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. 그거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죠. 그래도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1,400원 넘는 거는 금방일 것 같고, 그 주변까지는 일단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요번 달, 뭐 CPI도 있고, 연준 금리 인상도 있고, 봐야 될 것도 많고, 좀, 여기저기에 지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슬쩍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, 피해갈 때는 피해가는 게, 결국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, 이걸 미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영리하게 하는 거죠. 시장이, 내가 이게 좀, 요번 달에 저 지뢰밭을 내가 건널 필요가 있나 굳이?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절도 할 건 하고,
자, 그래서 요 부분.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. 뭐 대만 11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 방안 이전에 이미 있었죠. 그래서 중국에서 뭐 반발을 한다. 이런 거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중간 선거 이전에 무언가 바이든 입장에서 액션을 취할 거예요. 왜? 보여줄 수 있는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. 그거에 일부가 인플레 감축법도 있고, 그다음에 대만의 또 고위급 방문 이런 거 등등이 계속 있는 걸로 아는데 11월 전에 이런 키워드들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 부여 지금은 옛날 그 트럼프 시절 미중 갈등이랑은 조금은 미묘하게 다르죠. 트럼프 시절 때는 그냥 일단 때리고 받거든요. 야 관세 부여해. 그럼 중국에서도 한 대 맞고 쟤들이 진짜 쳤네. 야 우리도 관세 부여해. 막 이러면서 치고받고 해서 미중 갈등이 좀 이제 부각이 제대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 미중 갈등이 부각될 부분은 분명히 많은데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. 입으로만 좀 한다고 해야 되나? 우리 저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한다. 막 그거 규탄한다.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하고 관세 같은 걸 하더라도 정말 조만한 거 메인 관세 부여를 안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좀 하고 있는데 중간 선거 이전에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뭔가 액션이 또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요번 달에 뭐 칩4 반도체 관련해서 뭐 회의도 있고 등등 미중 갈등부터 해서 저런 부분 이어지나. 자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 제가 여기다가 석유라고 써놓고서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G7에서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좀 보복성으로 야 우리 그러면 우리 석유 끊는다 이거 플러스 천연가스 공급하는 노르드 스트림 이것도 핑계를 대면서 뭐 지금 뭐 기름 샌다 그러면서 가동 재개 무기한 연기 천연가스도 끊어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EU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해서 러시아 가스 끊겨도 겨울 지낼 수 있다. 어제 그 어떤 데이터 표 같은 게 나왔는데 일단 EU에 속한 국가들 이 가스 저장고 물론 그건 있어요. 가스 저장고를 100% 채웠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겨울의 소비량을 모두 충당한다. 이 부분이랑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. 근데 이제 데이터 그 표에는 가스 저장고 대부분 국가들, EU 국가들이 막 힘들다 해놓고서 80%에서 100% 거의 채웠더라고요. 한 10개 국가 정도 나왔었던 표가 있었는데, 중앙일보였나? 그런 식으로 했다가, 가스 저장고를 일단 다 채웠다라고 나오기는 합니다. 대신에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% 채웠다라는 게 그 겨울을 온전히 날 수 있는 물량이랑은 조금은 별개라는 점,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되, 그래도 이런 내용이 가스 저장고 그 100% 채워가지고 그것 때문인가?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는 또 이제 서방 국가들이랑 이래저래 투닥투닥 하고 있고 오늘 이 천연가스는 특히 원자재 선물 가격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원자재 뭐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천연가스 관련주를 매매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무조건 이 원자재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9달러를 깨졌죠. 9달러가 깨졌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또 이제 무기한 연기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좀 오르나 아니면은 그냥 얘네들 뭐 준비됐다 그런 뉴스로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꼭 보시면서 크렘린궁 석유 끊겠다. 석유는 사실 그렇게 큰 원유 뭐 가격 하락이든 상승이든 거기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거보다는 가스 쪽 원자재 가격 오르나 내리나 그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GSE가 아마 일단 오늘 개파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겠죠? 일단은. 근데 일단 원자재 가격 장 열리고 부각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태풍 흰남노 이슈 뉴스들이 계속 붙는데 진짜 매미 겪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태풍이 진짜 살벌하거든요. 잘못 오면은 살벌한데 그런 식으로 또 얘네가 부각이 되는지. 자 그래서
태풍 관련 주들은 코리아 SE, 우원개발, 인선 E&D, 코엔텍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좀 건설, 재건 이쪽도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미국 뭐 ARM 그 인수합병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좀 찾아간다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키워드 엮으면 좀 가움치스 정도이긴 하죠. 근데 가움칩스도 글쎄요 좀 본질적으로 좀 엮이는 그런 재료는 아니어서 그거는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번 달 뭐 일동제약 시오노기에서 9월 임상 3상 종료 예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불꽃쇼를 해주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고 식량 자체의 키워드는 이상기후 지금 이제 북극 그 빙하도 엄청 많이 녹았다 그러고 지금 문제가 계속 그거인 것 같아요. 여름에는 너무 덥고 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더 춥고 그게 이제 점점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뭄 키워드들이 있었고 지금 쌀 수확, 생산량 같은 거 어떻게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식량 이슈는 지금 당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이제 식량 더 또 난 뒤에 또 나오지 않을까? 이런 느낌보다는 키워드를 그날 붙여주면은 오늘 혹은 지수가 좀 안 좋으면 해치 역할로 오늘 지수도 좀 안 좋은데 식량에 대해서 좀 부족한가 보다 생산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키워드가 붙으면 볼 것 같아요. 이쪽 식량 관련 주들은. 그래서 이런 뭐 고려산업, 한해사료, 한탑, 미래생명자원 등등 식량 주들은 그런 키워드 붙으면 자 그리고 로봇은 이슈거리가 뭐 한 2개 정도? 3개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번 달 말에 테슬라 AI 데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옵티머스 C 제품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좀 잘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어렸을 때 공상과학 뭐 공상 영화 같은 거에서 보던 스타워즈 막 로봇들 막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자 로봇 9월 잼스 출시 뭐 요건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잼스는 이제 그냥 곁다리 그냥 주면 좋고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요 정도고 테슬라 AI 데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달에 킨텍스에서 로보월드 세계 200여 로봇 한 자리에 모인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부회장 창립 기념을 맞춰서 회장 승진을 하는지 회장 승진하면은 신경영 비전 발표 이런 게 또 따라올 수 있겠죠. 그리고 그게 굳이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. 원래 있던 것들 어차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어필할 거고 삼성 측에서 어디다가 힘을 쏟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인수합병도 뭐 상당히 진척 중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한 번씩 주말 통해서 붙여줘가지고 로봇 관련 주들에 좀 붙는지 휴림, 로보로보, SB 시스템, 유일 로보틱스 유일은 좀 차트가 정상은 아니죠. 계속 말씀드리는 조금은 인위적인 모습이긴 한데 뉴스를 안 붙여서 그리고서 KPF, 우린 BTS, 삼성 스펙 시리즈들 요거는 이제 인수합병 키워드에 조금 더 엮이던 종목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자 재건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좀 빨리 이 빈쌀만 방안이 정해졌으면 좋겠거든요.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. 빈쌀만 방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은 외교부 통해가지고 사우디 측에서 방안 좀 얘기가 이렇게 연락이 먼저 왔다고 해요. 그래서 빈쌀만 11월에 방안 올지 말지 이런 거는 이제 뒤쯤 한 9월달 10월달쯤 이제 슬슬 나오겠죠. 9월 10월 해서 그래서 온다 그러면은 사우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 사실상 한국 러시아 2파전이다 요거 키워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참여된 제2 중동 붐 그다음에 이제 빈쌀만이 오는 게 그게 있어요. 뭐 이게 그냥 세간의 좀 찌라시성이긴 한데 이재용이랑 그래도 친분이 있다. 이재용 부회장이랑 뭐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
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. 실질적으로 친분이 있으면은. 빈 살만 이 사람은 이 네옴시티 뭐 650조 그냥 자신의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자, 좀 왔으면 좋겠고, 방사능 누출은 새벽 중에도 아직은 얘기가 없네요. 자포리자 뭐 포 날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아직 좀 디테일하게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.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 좀 방사능 누출 이런 거 키워드 한번 좀 뚜렷하게 붙나. 물론 이제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키워드가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부각이 될 수가. 자,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, 태양광,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언급이 나왔었고, 요 다음 달, 내년 1월에는 삼성, 현대, SM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콘서트 준비할 예정. 그다음에 해외 이런 지금 가장 큰 거는 네옴시티 플러스 미러라인. 사우디가 네옴시티뿐이 아니라 사막에다가 이제 거울로 만든 도시 미러라인 이것까지 있죠. 그래서 네옴시티는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는 중요해요. 네옴시티가 되면은 당연히 미러라인의 수주전에도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죠. 아무래도 한 번 했는데 여기 좀 건설 괜찮은데? 일 잘하네? 그러면은 다음 수주도 맡길 가능성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인프라에서 꽤 많습니다. 세계적으로 지금 네옴시티, 미러라인, 그 다음에 인니, 신수도권 이전, 수도권 이전,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.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종전 좀 키워드가 붙으면 그때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꼭 기억은 해두세요. 종전 얘기 나오면은 일단 재건 쪽을 봐야겠다라는 거. 평상시에 기억을 해두신 거랑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움직이는 거 보고서 뭐지? 왜 움직이지 얘네들? 이거랑 또 완전 다르거든요. 물론 종전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. 지금 조금 길어질 것 같거든요. 더. 전쟁이 저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러시아, 뭐 서방 국가들 신경전도 계속 얘네들이 지금 사이가 좋지가 않죠.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자존심부터 해가지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글로벌 부회장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 면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옴이 지금 살짝은 애매한 게 지금 당장 뭐가 딱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한미글로벌이 시간에서 뭐 뉴스 붙이면서 단기갈 중에 좀 힘을 주고 인데 얘네들은 좀 조정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옴은 조정이 좀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서 그냥 뭐 신고가 각오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접근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면 확실히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옴은 한미글로벌, 유신, 히림, 세안투스강, 뭐 다스코,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 쪽은 뭐 사우디뿐 아니더라도 체코, 폴란드 뭐 등등 원전에 대해서는 워낙 있죠. 그리고 폴란드도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방산 그 K2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사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적인 이야기도 또 좀 뒤에서 오고 갔을 수도 있지 않나.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. 수주하는데 그래서 원전은 우진, 뭐 한신기계, 서전기전, 보성, 파워텍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제형 같은 경우 키워드 나오면은 오르비텍이랑 BHI가 추세는 가장 좋아요. 얘가 뭐 흑자 전환도 좀 하기는 했고 추세는 좀 가장 좋기는 한데 손이 안 가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원전 키워드까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삼성에서 아리백 비전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. 뭐 이르면 8월이라고는 했었는데 8월은 지났죠. 네, 요번에도 9월 1일 그 행사에서 비전 조만간 좀 발표할 거다. 그때 가서 보셔라.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과연 태양광, 그린 뉴딜 섹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지 직접적인 투자,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해서 뭐 어떤 회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좀 이어질지 만약에 삼성에서 이제 뭐 지분 확보 등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뭐 지분 확보 등을 한다면은 그 관련 회사는 뭐 시총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. 제로 퀄리티 측에서.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두시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뭐 전기차 공장
좀 늘리겠다. 30만 대 플러스 알파 조기 확대. 지금 현대차는 살짝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. 급해요, 지금 상황이. 그래서 조지아 공장 뭐 2025년 얘기였었는데 원래 완공 계획이 1년 좀 땡기려고 하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인플레 감축법 요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, 아니면 우리를 좀 거기서 빼달라, 이런 식으로 왔다가 좀 급박하게. 자, 그래서 저 현대차 뭐 그 조지아 공장 뭐 라인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구형테크, 아진산업, 현대공업 요 정도 보시면 되고, 근데 이제 좀 메인 재료는 아니죠. 얘는 윗꼬리가 엄청 많습니다.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 법안은 태양광, 하나솔루션,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, 태양광, 대장격 애들부터 해가지고 뭐 대명에너지는 신고가에서 워낙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런 태양광, 풍력 등등. 자, 그 다음에 이제 9월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 수출, 요번 달이죠. 요번에 이것 좀 수출 이어지나 타결되나.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지는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, K 방산이. 그래서 폴란드에 계약도 했겠다. 장갑차도 좀 추진되는지,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FA50 항공기 폴란드 이렇게 좀 계약 아직 얘기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, 그 뒤에 폴란드 찍고 사우디, 이집트, 모로코 시장 넘보는 K2 현대 로템. 이거는 아직은 찌라시예요. 뭐 가능성 이런 거를 말을 두는 건데, 이런 방산 애들도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, 외국인 기관 이런 수급, 현대로템은 특히 좀 외국인 뱉어내나 싶더니 또 다시 양매수 또 슬슬 들어오거든요. 요거 합치면 거의 900억, 1000억 가까이 뱉어냈는데, 뱉어내니까 또 다시 양매수 슬쩍 눈치를 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산 쪽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아마케 있고, 그 다음에 박셀 같은 경우에 뭐 14일, 9월 14일 뭐 주주회의, 뭐지? 자, 14일 얘가 온라인 기업 설명회 요것도 있긴 있거든요. 여기서 뭐 예비 연구 결과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. 그다음에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서 그거 있을 수는 있어요. 막 기술 이전이라던가에 대한 언급이 하나 슬쩍 나올 수 있습니다.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. 자,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키워드 거의 비슷한데 10월 달에 차기 메타 VR 나온다. 이런 거에 엮이는지. 지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메타는 그게 있어요. 메타 관련해서 이 OLED 관련 장비 증설, 증축 그쪽,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, 뭐 선익 시스템이 지금 그 키워드로 갖다 좀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, 그거 좀 엮일 수 있고,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거 애플, 삼성, 구글 등 좀 글로벌, 좀 메타도 뭐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애플, 구글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힘들죠.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VR 글라스 출시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또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그 임팩트가 있으니까, 그래서 그런 곳에서 출시하는 이슈로 좀 엮어주면 좋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요거 외에 뭐 이제 현대바이오는 FDA 신청 기대감으로,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냥 뭐 찌라시는 아니고 자문계약 체결까지 해가지고 어필을 하고 있죠. 이 패스트트랙이랑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코로나 치료제, 원숭이 드창 등 이런 거를 위해서 좀 힘을 주고 있다.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현대바이오, 오늘 뭐 바이오 계열에서 개별 또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이슈, 뭐 자화전자랑 BH 이런 것들이, 아이폰이 9월 13일이었나요? 그래서 그런 거 출시 이슈로 갖다가 얘네들이 좀 힘을 끌적끌적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. BH 또 신고가네요, 이제 보니까. 오, 신고가를 또 갔었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폰 출시 기대감.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해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품절주, 그 다음에 천연가스랑 원유, 식량 이런 거는 그 가격, 원자재 가격 좀 보셔야 되고, 품절주 양지사가 얘도 엄청 잘 나가고 있죠. 얘도 와,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거의 신고가 지역이다 보니까,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품절주도 좀 눈에 둬야 되고. 그래서 오늘 그린 뉴딜, 네옴시티, 원전, 뭐 방산, 나 이제 폐배터리는 별 큰 키워드는 없는데
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이 일단 신고가 계속 그 추세가 엄청 좋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슈 붙이면서 움직이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삼성 인수합병, 로봇 메타 등등 플러스 그 흰남노. 근데 태풍주는 저는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워낙 이번에 강하다고 하니까.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월요일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. 환율도 계속 보셔야 되고 미국 선물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만휴의 날도 있고 시장이 지금은 좀 눈치 보는 장세에 이번 주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